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뻔뻔해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지은이 나이토 요시히토, 일본의 심리학자입니다. 사회심리학과 임상심리학을 비즈니스와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접목시키며 인재 육성, 판매 촉진에 관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지요. 저서로는 칭찬심리학, 협상심리학, 첫인상심리학, 마음을 울리는 36가지 감동의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독특한 제목에 이끌려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해 가볍게 읽었는데요. 참 신선했습니다. 통상적인 상식을 뒤집는 주장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매번 다 납득이 되면서 통쾌한 후련함이 느껴져 시원했습니다. 프롤로그. 인간은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살짝 둔감한 편이 낫다.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놀려도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처럼 그 모욕이나 놀림에 유연하게 대처하면 의외의 반응에 놀란 상대방도 더 이상 당신을 놀리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따라서 남이 무슨 말을 하든 그런 것에 일일이 과도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당신이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 같아도 본인이 그렇다고 믿지 않는 한 슬럼프에 빠질 일은 없다. 작은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상사가 작은 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경 쓰지 않는다, 괜찮다를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게 좋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편해질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심리 테크닉을 이용하면 작은 일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 그 방법만 잘 기억해두면 작은 일에 신경을 쓰는 과민한 사람에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좋은 의미의 둔감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누구 미움도 사지 않도록 빈틈없이 행동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남의 이목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곤란하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훨씬 더 중요하며 바로 그것이 강인한 정신의 원동력이 된다. 필요 이상으로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자기 현시욕을 버리면 된다. 멋있게 또는 스마트하게 보이려는 마음이 사람을 신경질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과민해질 바에야 차라리 멋있어 보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상당히 대담하고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다. 스스로를 마구 칭찬하라. 역경 속에서 용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칭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와, 난 정말 대단해. 역시 난 유능한 사람이야. 그들은 가끔 스스로를 칭찬하는 버릇이 있다. 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취미에 몰두할 때도 역경에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칭찬한다. 칭찬하고 또 칭찬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 좋아하게 된다. 남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신경 쓰지 않게 된다. 남에게 칭찬받을 필요가 없다. 본인이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하와이 대학교의 심리학자 일레인 헤이비는 타인이 자신을 칭찬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우울증에도 빠지지 않으며 타인의 반응에 쉽게 조바심을 내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떠들어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듣는 역할을 맡으면 안 된다. 본인이 먼저 화제를 제공해야 하고 상대방보다 2배, 3배는 더 떠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듣는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남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항상 듣는 역할만 하게 되면 성격이 수동적으로 변하여 자기 주장이 불가능해진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싶다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녀석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수다쟁이가 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직접 화제를 제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평소에 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나 잡지 인터뷰에 응할 때에도 떠드는 사람은 항상 나다. 농담으로 상대방을 웃게 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고 있는지라 듣는 역할은 거의 맡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내가 정신적으로 대단히 강인하다고 생각한다. 수다쟁이는 사람들에게 종종 그런 인상을 준다. 특히 남성의 경우 잘 떠들면 떠들수록 다른 사람에게 강인한 인상을 주기 쉽다고 한다. 수백 번 쓰러져도 싱글벙글 웃으며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다면 일단 마구 떠들자. 상대방이 떠들 만한 기회는 주지 않아도 된다. 또한 듣는 역할을 절대로 맡아서는 안 된다. 주위로부터 강인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정말로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모두 자신을 역경에 강한 사람으로 바꿔간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화제는 신선한지 그런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화제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상대방의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을 쓴 나머지 입 밖으로 말을 내뱉기 어렵게 된다. 아무리 하찮은 이야기일지라도 마구 떠드는 데 의미가 있다. 화내는 사람이 되라.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역경에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만한 대인관계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상냥한 표정만 짓고 있으면 상대방이 얕잡아 본다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왠지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싸우면 금세 울어버릴 것 같아 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 일단 상대방이 당신을 얕잡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당신에게 점점 기어오르게 된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으로 비치면 상대방도 함부로 당신을 도발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한다. 즉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짜증이 날 일도 없고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강한 사람인 척 해야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사이너서 박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짝을 지어주고 의사교섭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몇 명에게 교섭 중에 되도록이면 화를 내도록 해 미간을 찌푸리고 책상을 팍팍 두드려 주어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되도록 조용히 얌전하게 행동해 줘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화를 내지 않은 쪽이 오히려 화를 낸 쪽에게 친절하게 양보함으로써 교섭이 부드럽게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해준다. 이 사람을 화나게 하면 무서우니까 라고 생각한 상대방이 먼저 양보해 주는 것이다.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고민 중인 독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약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만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고 싶지도 않은 잡일이나 잔업을 부탁받고서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도 한계는 있다. 가끔은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주위 사람들도 당신에게 신경을 써준다. 연기라도 좋으니 책상을 발로 차는 정도 행동을 보여주면 아무도 당신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강인한 신체에 강인한 정신. 정신적으로 역경에 강한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강인하다는 특징이 있다. 몸은 약한데 정신만 강한 경우는 별로 없다. 정신을 강하게 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신체를 철저하게 단련하는 것이다. 신체의 근육이 붙게 되면 강철 같은 정신력도 손에 넣을 수 있다. 운동이라고는 일절하지 않고 배 주위에 포동포동한 지방만 키우는 사람은 마음이 약하다.
이런 사람은 사소한 좌절에도 제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리적 타격을 받는다. 반면 학생 시절부터 운동을 해왔으며 직장인이 된 이후에도 휴일이면 축구나 농구를 하면서 신체를 단련하는 사람은 역시나 역경에 강하다. 인생은 동전의 양면. 주사위 이르 뒤는 6이라는 말이 있다. 주사위는 마주보는 면의 합이 7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불행으로 여겼던 것이 나중에는 행운이 되었다는 의미다. 불행의 상황은 어쩌면 기회이기도 하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 남은 일은 위로 올라가는 일뿐이다. 즉 불행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이후에는 행운이 보증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불행을 기뻐하는 편이 좋다. 나는 인간 만사는 세옹지마라는 말을 좋아한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결과는 반드시 긍정적일 거라고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아들이 다치면 이제 아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키우던 말이 없어지면 그 말이 다른 말도 데려와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우물쭈물하는 놈과 만나지 말라. 미국 텍사스 대학교 토머스 조이너 박사는 대학의 학생 기숙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우울감을 조사했다. 이곳 학생 기숙사는 두 사람이 함께 방을 쓰는 구조였는데 조이너 박사는 한쪽 룸메이트의 우울감을 조사하면 나머지 한 사람의 우울감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우울감이 놀랄 만큼 일치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룸메이트가 어둡고 우울한 사람이면 나머지 한 사람도 점차 그 심리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우울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반대로 성격이 밝은 룸메이트와 함께 있으면 나머지 한 사람도 밝은 성격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결과는 우리가 함께 지내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기 쉽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옛날부터 사람을 잘 골라 사귀어라 라는 말이 전해온다. 시시한 사람과 사귀면 자신도 시시한 사람이 된다. 후회만 하는 사람과 사귀면 자신도 역시 쉽게 후회하는 사람이 된다. 불평만 하는 사람과 사귀면 본인 역시 푸념이 많은 사람이 된다. 가스를 쌓아두지 말라.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꾹 삼켜버리면 정신적으로 좋지 않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슬슬 그 미덕을 포기하는 게 좋을 듯 싶다. 겐코 법사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해진다 라고 말했듯이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 짜증이 나는 게 당연하다. 하고 싶은 말은 자꾸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좋다.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면 남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확실히 미움을 받는다. 하지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소중히 한다면서 하고 싶은 말을 삼켜버린다면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떨떠름한 기분을 계속 지니고 있을 바에야 차라리 입 밖으로 내뱉는 게 낫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샬럿 퀸스 대학교의 멀린다 하퍼 박사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꾹 참는 사람을 셀프 사일런서라고 명명했다. 하퍼 박사에 따르면 셀프 사일런서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어색해지고 인간관계에서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또 상대방도 그 사람이 참아져서 기쁘다는 생각보다는 짜증과 불만이 생긴다고 한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 양쪽 모두가 짜증이 나니 좋은 관계를 기대할 수 없다. 하고 싶은 말은 한다. 다만 그 표현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앤드루스 박사에 따르면 자신이 하는 일이나 인생의 어떤 사건에 의해 우리의 성격은 점점 변해간다고 한다. 원래 어두운 성격인 사람도 밝은 성격으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이
눈에 띄고 싶어하는 성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나도 원래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는데 요즘 들어 온화한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남에게 일일이 화내는 것이 귀찮아진 데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난 구석이 사라졌다고나 할까? 내가 보기에도 많이 온화해졌다. 성격은 운명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근거 없는 믿음이다. 실제 조사 결과는 이와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며 인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변하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속상할 때는 점토가 효과적. 미국 오리건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럴 루이스가 청소년 우울증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조사했다. 항우울제요법, 인지요법, 플라세보요법 등을 가지고 비교했는데 치료 효과가 가장 뛰어났던 방법은 행동을 통해 우울함을 날려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몸을 움직이는 게 최고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기분은 나아지지 않는다. 그 일은 생각하지 말자. 아무리 연부를 외워봤자 결국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머릿속에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도록 해보자. 가령 도예는 어떨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흙을 개어 도자기라도 구워보자. 이는 의외로 효과가 있는 듯하다. 지인 중에도 속상할 때 점토를 갖고 놀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사람이 있다. 진흙이나 점토 등을 개다 보면 마음이 안정된다. 원예나 정원 가꾸기도 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시멘트를 사와 정원에서 그것을 이리저리 개어 기와를 만들어 화단 등을 꾸민다. 아직 초보라서 예쁘게 되진 않지만 끝낸 후 기분은 상쾌하다. 스포츠도 좋다. 어떤 스포츠든지 주변에 스포츠팀이 있다면 참가해서 마음껏 땀을 흘려보자. 무리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도 바로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잠시 내버려 두는 게 좋을 때도 있다. 이 문제는 잠시 옆으로 제쳐두고 조만간 다시 해결하자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고민은 어느새 사라져버린다. 오히려 필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민은 더욱 커지기만 한다. 반드시 그 즉시 고민을 해결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잠시 옆으로 제쳐두고 언젠가 해결해야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게 좋다.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야지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아주 조금만 내버려 두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핵심 비결이다. 가정의 걱정, 시련의 아픔, 정리해고 괴로움 등 세상의 고민거리는 내버려 두면 어느새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연치유 또는 자연관해라 부르곤 한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토니탕 박사에 따르면 우울증 등의 증상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갑자기 낫게 될 때가 있다고 한다. 또한 병세가 갑자기 좋아진 사람의 3분의 2는 2년 후에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고민을 부풀리는 것은 자신이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지나치게 고민하면 상처가 더욱 커질 뿐이다. 고민하지 않고 잠시 내버려 둘까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고민은 어느새 사라져버릴 것이다. 조금만 생각을 멈추자. 정말 조금이라도 좋다. 조금이라도 고민을 멈추고 뭔가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고민은 말끔히 사라진다. 얕잡아 볼 수 없는 모습을 갖추자. 쉬는 날 아내가 할인 기간에 사온 싸구려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평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사람일수록 편안한 차림을 하고 있으면 왠지 스스로 약해진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양복은 마음가짐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가의 양복을 몸에 두르고 있으면 자신이 강해졌다고 느끼는 법이다. 반대로 싸구려 옷을 입고 있으면 자신이 약해졌다고 느낀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다른 사람이 얕잡아 볼 수 없는 명품을 걸칠 필요가 있다. 나도 예전에는 옷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직 학생이라는 기분에 휩싸여 구깃구깃한 셔츠에 샌들을 신고 비즈니스 미팅에 나간 적도 있다. 하지만 출판업자들 중에는 옷을 잘 입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흉내내게 되었다. 싸구려 옷을 걸치고 있으면 아무래도 편집자가 나를 얕잡아 보게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기획이 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명품을 사 모아서 인류인 척 하기로 작전을 바꿔보았다. 이 작전은 그야말로 효과 만점이었다. 양복을 바꾼 그날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대접을 받았다. 겉모습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남자는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기 자신뿐일 것이다. 당신과 처음 만나는 사람은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길이 없으므로 겉만 보고 당신을 판단하기 쉽다. 판단의 실마리는 겉모습뿐이다. 싸구려 옷을 걸치고 있으면 싸구려로 여겨질 게 뻔하다. 미국 웨인 주립대학교 제프리 마틴 박사는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불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복이든 가방이든 명품이라면 원래 모두 값이 비싸지만 이것들을 몸에 걸치고 있으면 나는 명품이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어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명품을 몸에 걸치면 좋은 첫 번째 이유가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마음가짐에 불과한 게 아닌지 의심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마음가짐이란 게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명품은 결코 비싼 사치품이 아니다. 명품을 살 때는 지나치게 화려하고 요란한 것보다 수수해 보이는 것을 고르는 쪽이 훨씬 세련된 방법이다. 과도하게 화려한 장신구나 금으로 장식한 손목시계 등을 차고 있으면 오히려 안목이 없다는 인상을 준다. 명품을 고를 때는 화려한 것보다는 가능한 한 세련된 것으로 고르자. 거리가 줄어드는 터칭.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악수를 한다. 만났을 때와 헤어질 때 항상 악수를 한다. 상대방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개의치 않는다. 악수를 요청해서 거절당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방긋 웃으면서 손을 내밀면 상대방은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상대방이 손을 내밀어주면 힘을 줘서 꽉 잡는다. 하지만 도를 넘어 끈적거리게 상대방 손을 계속 잡고 있으면 불쾌감을 주므로 1초 이내에 재빨리 악수를 마치는 게 좋다. 그래야 상쾌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심리학에는 터칭이라는 유명한 원리가 있는데 서로의 몸을 만지는 것은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말로만 인사를 하면 어딘가 모르게 서먹한 느낌이 들지만 악수를 추가로 하면 상대방과 더욱 친해질 수 있다. 즉, 악수만 해도 터칭 효과에 의해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훌륭한 작전이 된다. 나의 강력한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서 또한 상대방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라도 부디 악수하는 습관을 기르길 바란다. 무시당하면 반드시 반박하라. 타인에게 무시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풀이 죽어 우울해진다. 하지만 남에게 무시당했을 때는 즉각 반박하는 게 상책이다. 맞으면 되갚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비아냥거리는 농담을 들었다면 당신도 비아냥거리는 농담으로 갚아주면 된다. 울며 잠드는 사람이 되지 말자. 상대방에게 되갚음 해주어야 비로소 상대방도 어쭈 제법인데 라며 당신을 인정한다. 상대방이 상사든 고객이든 불쾌한 말을 했다면 반박해도 괜찮다. 아니, 반드시 반박해야 한다. 에헤헤 하고 비굴하게 억지 미소를 띠고 있으면 상대방은 점점 더 당신을 얕잡아 보게 될 것이다. 맞았을 때는 바로 때려줘야 한다. 참아서는 안 된다. 말로 모욕을 당했을 때 즉시 말로 되갚음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전혀 꺼리 낄 필요가 없다.
어느 영국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 보리는 맛이 좋지 않아서 영국에서는 말이 먹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사람이 먹는다면서요 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던 스코틀랜드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렇군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말이 잘 자라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사람이 잘 자라는 거군요. 이처럼 재치 있는 복수를 해주면 상대방도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찰스 맥클린톡 박사는 상대방에게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바로 대가품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하며 당신을 다시 보게 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괴롭히는 경우 맨 처음 괴롭혔을 때 확실히 복수를 하면 괴롭힘은 장기화되지 않는다. 당신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상대방은 당신을 괴롭혀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복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위압적인 태도로 당신을 계속 괴롭힌다. 그리고 당신은 끝없는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든다. 예수님 정도의 선인이라면 왼쪽 뺨을 맞았을 때 순순히 오른쪽 뺨까지 내어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그런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왼쪽 뺨을 맞으면 본인도 상대방의 뺨을 힘껏 때리는 게 올바른 방식이다. 참고 견디는 것은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자신이 먼저 싸움을 걸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 싸움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적어도 그 정도의 기계를 보이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하길 바란다.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주는 압박감으로 인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타자가 내리는 평가는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정답이다. 골프를 칠 때 세미 프로인 사람과 함께 치면 대단히 피곤하다. 샷을 날릴 때마다 옆에서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니, 머리의 각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니 이런 참견을 계속 듣다 보면 골프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다. 반면 골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골프를 치면 진심으로 즐길 수 있다. 초보자는 아는 게 없어서 당신을 평가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타자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압박감을 느낀다. 미국 라벨은 대학교의 심리학자 응옥 부인은 72명의 대학생에게 에세이 과제를 내주었다. 그리고 절반의 학생에게 여러분이 쓴 에세이를 나중에 고등학생 앞에서 소리내어 읽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렸다. 즉 타자에게 평가받을 수 있음을 암시해 놓은 것이다. 나머지 학생에게는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즉 자신이 쓴 에세이는 교수에게만 평가를 받을 뿐 다른 사람은 보지 않을 거라고 안심을 하게 했다. 이후 학생들의 에세이를 제출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 결과 타자에게 평가를 받는 줄로 알고 있는 그룹의 학생들은 제출하기까지의 시간이 좀 더 걸렸다. 이는 평가받는 것에 신경을 쓴 나머지 좀처럼 에세이가 써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쪽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자유롭게 행동하려면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 게 제일이다. 상사나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든 별로 상관없어 라고 대담하게 반응하며 불필요한 압박감을 느끼지 말도록 하자. 그러면 일에도 빨리 집중할 수 있고 오히려 속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어 타인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에 신경을 쓰다 보면 계속 우물쭈물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일하다 보면 타인의 평가는 점점 나빠질 뿐이다. 평가를 신경 쓰지 않아야 평가가 높아진다니 실로 얄궂은 일이지만 현실이 그렇다. 압박감이 있으면 인간은 행동할 수 없게 된다. 타인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그다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정말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 그 자체가 예언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나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주할 때 미소와 함께 따뜻한 말을 건넨다. 따라서 상대방도 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나를 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주칠 때 어차피 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먼저 냉랭하게 대한다. 따라서 정말로 미움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 실현되는 메커니즘이다. 서양에는 악마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악마가 온다는 속담이 있다. 역설적이지만 지나치게 걱정을 하면 걱정하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쉬워진다. 영국 로열 마스든 병원의 의사 스티븐 그리어는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을 15년간 추적 조사했다. 그리어는 기본적으로 암에 걸린 사람의 생각이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다. 부정, 암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거야. 투쟁심, 암일지도 모르겠지만 박살내주겠어. 운명, 모든 건 운명이야. 될 대로 되라고 놔두는 수밖에 없어. 무기력, 다 소용없어. 이젠 끝이야. 조사 결과 그들 중 부정과 투쟁심으로 맞섰던 45%의 여성들은 15년 후에도 생존해 있었다고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부딪혀 나가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운명을 받아들이고 무기력한 사고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사람들은 17%밖에 생존하지 못했다고 한다. 운명이라고 포기하는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지금까지 100권 이상의 책을 집필했는데 그중 70권 정도의 책은 전혀 팔리지 않은 듯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글재주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글 쓰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어릴 때부터 책을 집필하는 일을 꿈꿔왔고 모처럼 꿈이 이루어졌는데 글을 쓸 수 없게 되면 정말 허무해질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 실력은 이 정도가 아니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질타한다. 천재 타자로 불리는 스즈키 이치로도 타율은 3할 정도이다. 타석에 서서 10번 중 7번은 실패하는 것이다. 나도 10권의 책을 출간했을 때 판매되는 것이 대략 3권 정도이니 타율상으로는 이치로와 겨룰 만하다. 이런 생각을 위안 삼아 글쓰기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 어차피 뭘 해도 소용없어 라며 무기력에 빠지면 노력할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다. 비참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 비참함을 지워버리거나 부정하면서 더욱더 투쟁심을 불태워야 한다. 그러면 상황은 타게 될 것이다. 포기하면 정말 끝이다. 이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분발하길 바란다. 강적은 샤모의 눈으로 본다. 여기에서 샤모는 닭의 한 품종으로 보통 수컷은 닭싸움에 쓰인다고 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위기에 지나치게 민감한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건 위험해, 이쪽은 불안해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위험을 작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큰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그런 건 별거 아니야 라며 작게 생각한다. 따라서 문제를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샤모는 몸집이 대단히 작지만 엄청난 공격성을 갖고 있다. 샤모의 눈은 좀 특이해서 무엇이든 실물 크기의 5분의 1 정도로 작게 보인다고 한다. 샤모에게는 소가 개 정도로 말이 쥐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닭싸움에서 샤모끼리 싸우게 되면 아무리 공격을 당하더라도 절대 지지 않겠다는 기세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상대방을 향해 달려든다. 이런 조그만 놈에게 내가 질 리 없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 여러분도 샤모처럼 생각하라.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일이 떠맡겨져도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10분의 1 정도로 작게 보는 습관을 들이면 일일이 동요하지 않게 된다. 위기나 위험을 작게 보는 습관을 들이면 그에 맞설 용기도 얻을 수 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작게 더 작게 인식하자. 그러면 문제를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낙관적인 대처로 인해 대부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일할 때 실패를 무조건 기피하는 사람이 있다. 책임 있는 일을 맡으면 실패하는 게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실패에 익숙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가볍게 실패해 보는 게 좋다. 몇 번이고 실패를 경험하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몇 번이고 좌절을 맛보면 좌절에 익숙해지면서 크게 상처받지 않게 된다. 영어 회화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술술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더듬거리든 망신을 당하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말해도 자꾸 내뱉으려는 버릇을 들이면 빠른 시일 내에 능숙해질 수 있다. 경험해보지도 않고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가 두려운 것이다. 우리는 자꾸 실패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된다. 영업의 달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처음부터 계속 성적이 좋았던 사람은 없다. 그들도 신입 시절에는 계약을 하나도 따지 못하고 손님에게 쫓겨나는 실로 괴로운 경험을 수차례 반복했다. 그래도 낙담하지 않고 더욱더 분발해서 영업을 계속하다 보니 손님에게 거절당하는 일에 빨리 익숙해져서 일일이 좌절하지 않고 초연하게 일에 매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실패를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다. 크게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작은 일에서부터 조금씩 실패 경험치를 쌓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실패 경험을 쌓은 사람이야말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다. 감사합니다.